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장영훈입니다. 저는 뭐 사실 학자가 아니어서요. 이렇게 앞에 있는 두 분처럼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막 얘기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평양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롯데호텔에서 평양에서 오는 기사들을 받아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마 평양 가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장면이, 사실은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프레스센터에 한 1000명 넘는 기자, 내외신 기자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프레스센터에 모여 있었던 모든 기자들, 그러니까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특히 이제 내신 기자들은 사실 우리 문제다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장관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2007년 정상회담도 프레스센터에서 취재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차, 2차 지나고 정례화되고 뭐 이렇게 이제 정례화되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우리의 생각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곤 했었는데, 그 오늘 사실 그 토론을 맡아달라고 그럴 때 뒤에 이 지금 책자 저 뒤에는 제가 이제 평상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PPT, 그 발표하거나 할 때 쓰는 PPT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0년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정상회담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제 뭐 논문을 쓰고 할 때 이제 정상회담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를 하시는 분들에게 남북 관계가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당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아질 수 있을까 물을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게, 하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이야기,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특히나 지난 9년 동안은, 그러니까는 뭐 이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가져다 놓자, 핵무기를 우리가 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신문 같은 언론 지상의 일면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들어가는데, 사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 늘 주눅 들어 있는 것들을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한반도 평화는 지난 9년을 제외하고는 늘 한반도에 존재해 왔었던 이야기들이고 담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만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정부들, 뭐 물론 이제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바뀌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군사 정권이라고 전두환 정권이나 아니면 노태우 정권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보면 이제 85년 뭐 수해물자 지원을 받고 그때 이제 특사 교환들이 이루어지는데, 85년에 북한에서 허담이 남쪽에 내려와서 전두환 대통령을 면담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허담을 만나서 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허담과 이야기하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북한에 올라가면
김일성 주석에게 이런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한이 한번 의기투합해보자, 대화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1980 그 허담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장세동 안기부장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면담을 하죠. 근데 김일성을 면담하러 보내는 친서에서도 끊임없이 평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뭐 경제회담이라든가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시 전두환 정권에 이루어졌었는데, 하물며 전두환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정권이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북관들을 보면 과연 보수가 맞을까? 사실은 평화를 말하지 않는 보수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과 싸우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한판 해보자 라는 보수는 저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이야기하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었던 정부는 지난 9년을 제외하고는 늘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특사를 교환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상회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추구를 했었죠.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6.15 공동선언의 그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합의한 대목들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용을 많이 합니다. 아,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그냥 무조건 받아준 거 아니냐? 아,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고 왔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통일 방안과 관련된 6.15 공동선언의 대목들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0월에 서동권 당시 안기부장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할 때 서동권 안기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북측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그리고 남쪽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안은 남북이 서로 연구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두 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김일성이 거절을 하죠. 그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91년에 북한에서 나오는 그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서 말하는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면 굉장히 우리 쪽으로 많이 다가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러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상회담은 늘 모든 정권의 핵심적인 과제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남북 정상회담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남북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여기 국회의원분들 계시고 하니까 의원분들이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정상회담 해야 하면은 기사 그 크게 쓸 수 있어요. 다들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쓰겠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크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건 우리의 늘 과제이고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역시도 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